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종율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면서 중화권 증시도 같이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8월에는 리오프닝 비롯한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해보며 자산관리전략부의 이동현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2교시 중화권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뭐 날씨가 무척 또 더워졌더라고요. 네, 더워졌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료 보면서 네. 이제 중화권 증시 전망 8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보면서 중국 시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7월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상반기 수익률을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주로 그 홍콩 포함해서 상해도 그렇고 본토가 왼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선방을 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밑에가 이제 7월 한 달 수익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제까지 종가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됐습니다, 순서가. 지금 뒤쪽으로 가 있고 상해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그 다음에 매매 많이 하시는 홍콩 H지수가 한 6% 정도 일단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7월에 증시가 좀 언더퍼폼을 한 이유는 글로벌 증시 대비 5, 6월에 좀 급하게 반등을 한 데 따른 부담감이 쌓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5, 6월에 많이 올랐던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같은 성장 섹터가 네.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섹터가 좀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들어서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다시 증가를 하면서 우려를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려가. 네. 근데 우려했던 것만큼 이제 상해처럼 도시 전면 봉쇄를 네. 하지는 않고요. 부분 봉쇄를 하면서 일단은 막고 있어서 코로나가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 부담감이 가장 올라서 생긴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7월 중순 이후로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또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네, 그 일부 지역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된 수분양자가 네. 모기지 상환을 좀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면서 부동산 섹터에 대한 좀 우려가 높아졌고요. 이게 좀 증시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조금 슬로우하다, 5, 6월 네. 대비해서. 그래서 7월은 좀 이런 상황이고 8월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경기 지표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체크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경제 지표들의 흐름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가로로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다 마이너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도 이제 6월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가장 6월에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지표가 소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도 4월에 상하이 락다운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5월, 6월로 갈수록 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투자 같은 경우는 6월 지표가 5월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 이유는 부동산 쪽 투자가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 제조업이나 인프라 투자는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월 수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8% 정도 전년 동기 네. 대비 증가를 했고, 그래서 뭐 무역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4월이 바닥이었고, 뭐 지난달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5월이 4월보다 좋았고요. 6월도 5월보다 좋아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세부 지표 하나하나 조금씩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생산 일단 아까 앞서서 표에서도 보셨는데 6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생산이 반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저희 생각엔 자동차가 생산이 16%. 네, 꽤 많이 올랐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지표가 돌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도 5월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행인 거는 기계,
그리고 IT 관련된 제품도 생산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6월이 5월보다 좋은데 다만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네. 철강이랑 시멘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네.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일단 생산은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투자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율은 5월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이 조금 안 좋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속을 썩이던 게 소비입니다. 근데 이제 6월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3.1%를 기록을 하면서 네. 컨센이 0.3%였거든요. 잘 크게 나왔네요. 상회를 했고 5월에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했던 걸 생각해 보면 네. 큰 변화가 있었고 네. 락다운 해제가 상하이, 베이징 점차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IT 제품, 가전제품, 화장품 모두 6월 판매가 5월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다. 증시는 반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부진했지만 네. 경제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전월 대비 있다. 좋아지고 네. 있다라는 걸 일단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중요한 게 정책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산당이 네. 이제 일당 체제다 보니까 네.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증시에 일단은 그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은 저희는 인하할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반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재정 정책을 완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지방정부 특수채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작년이랑 올해 예상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올해 예산이 3.65조 위안입니다. 네. 그 위에 얹어 있는 숫자는 작년에 미사용분을 위에 얹은 거고요. 3.65조 위안이 예산인데 거의 다 발행이 됐습니다. 6월에. 그리고 8월까지 이 채권으로 만든 자금을 실질적인 투자에 집행을 하라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정부 방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대출이나 아니면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할 여력을 지금 마련할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하반기에도 인프라 투자는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그나마 증시를 좀 버팀목이 될 거다 증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큰 틀에서는 일단 재정 정책 위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산업별로도 저희가 어떤 산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ETF 그쵸.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맞습니다. 중요한 이슈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산업별로 좀 쪼개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정부가 이제 정책적 지원을 해줘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네. 일단 물론 7월 들어서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구매세를 인하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세 기존에 차 살 때 내는 세금이죠. 네. 10% 내는 거를 5%로 반 깎아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 중국의 민영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인 길리차랑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한 달 전쯤에. 네. 근데 길리차는 이 구매세 인하 정책 하나만으로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100에서 150만 대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이 싱글 디짓 늘어나는 효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워낙에 일단 효과가 가장 좋았던 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가전제품 이런 쪽도 하향 정책 출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살 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고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레저 여행 섹터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해서 발전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섹터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ETF 매매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저희는 1등 음식료주를 좀 보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귀주모태주 같은 백주 업체들 네. 아니면 뭐 해천미약 같은 조미료 업체들 아니면 네. 이리시럽 같은 유제품 업체들도 일단은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비가 느는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비주 대비해서
이 필수 소비재, 특히 음식료가 안정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1등 음식료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은 소비 섹터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산업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증시 흐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본토를 볼 때 주로 상해종합지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000에서 3,700포인트는 일단 올해 저희가 하반기 밴드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증시는 한 3,200 정도에서 상해종합지수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에 중국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업사이드가 1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8월 시황이잖아요. 네. 하반기 밴드는 이런데 7, 8월까지는 증시가 상승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왜냐하면 5, 6월에 급하게 오른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되는데요. 네.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담은 크지는 않은데요. 네. 어찌됐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거는 맞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정부가 해결을 할 노력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시장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본토 코로나19 확진자도 간헐적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상승세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치국 회의라는 게 곧 열리고 네. 이제 그 회의에서 정부가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5, 6월처럼 증시가 급하게 오르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왼쪽 차트 보시면은 EPS. 이게 이제 본토 A주 기준으로 그 EPS 12개월. 추정치인데요. 향후 12개월 추정치인데요. 이게 바닥을 기점으로 락다운 해제와 함께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시가 아주 많이 빠지진 않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토는 상해 종합지수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홍콩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또 이제 ELS 같은 것 때문에 관심이 그렇죠. 많으신 네. 홍콩 H지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밴드는 6,800에서 8,200포인트로 저희가 하반기에 넓네요. 보고 있고요. 네. 홍콩도 본토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역시나 상승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토 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 중국 빅테크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조만간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여하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홍콩 증시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하반기 길게 보면은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H지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작용하는 리스크 요인은 본토랑 거의 비슷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업체들 네. 정도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흐름은 그렇고 홍콩도 본토랑 마찬가지로 왼쪽 차트 보시면요. EPS 추정치는 락다운 해제와 함께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차트 이게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일단은 5년 평균을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본토 대비해서 훨씬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완만한 상승세, 단 속도는 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토랑 홍콩 중에서 어디를 선호하냐는 네. 질문을 항상 주시는데요. 그래서 네. 이걸 마무리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은 6월 정도까지만 해도 홍콩 증시가 좀 더 세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목이나 산업을 보실 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쪽 시장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부동산, 미중 갈등 고조, 코로나19 재확산. 그래서 일단은 이전 대비해서 본토 쪽 선호도가 6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왔다. 저희 측면에서는. 그래서 본토나 홍콩이랑 비슷하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본토 쪽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방어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부 센티먼트에 좀 덜 민감한 게 반응하는 게 A주고 미국 증시와도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낮은 네.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분들께서는 본토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차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태진연금 또 고객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뭐 전기차, 또 자동차 섹터 오늘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제 중국 지수, 특히 본토에 또 관심을 가지시면은 ETF와 또 펀드 상품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